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콘덴서 저번 시간에 강의로 설명드렸던 콘덴서 개폐 시 이상 현상에 이어서 오늘은 전력용 콘덴서의 과보상 및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 역시 뭐 10점, 25점, 뭐 면접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정리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전력용 콘덴서 과보 상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강의 도중에 중간에 좀 물을 마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로 이제 면접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과보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이제 과보상 대책에 대해서 과보상을 설명하고, 제가 면접에서 또 과보상의 대책에서 동기조상기를 얘기하니까 그럼 V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들 제가 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떤 인터넷 카페에 뭐 댓글에 뭐 면접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댓글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그런 의지를 꺾지 마시고, 정말 좀 왜곡된 정보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면접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2차 시험도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한 것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합격하십니다. 물론 한두 번 떨어지시는데요. 그래도 다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면접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좀 개념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제 동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설명드려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콘덴서 개선 원리, 제가 콘덴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에 서브노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이제 페란티 현상입니다. 그래서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또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서브노트를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면 고주파 왜곡 증대에 대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서브노트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 개념 설명, 제가 메모지에 적은 개념 설명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개념 설명, 제가 메모한 것을 먼저 여러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여기를 읽어드리면, 전력용 콘덴서 과부상시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전력용 콘덴서 뭐 전기기사 공부하셨을 때나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막연하게 콘덴서? 그거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지상 전류를 상쇄한다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기준으로 이제 수용가의 역률에 따라서 콘덴서를 설치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콘덴서 용량, 그 콘덴서 진상 지상 전류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페널티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90% 미만, 또 진상이 넘어갔을 때는 또 몇 프로당 0.5%당 얼마씩 페널티 요금을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뭐 감리하시는 분들, 또 시공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점은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변압기 용량 대비 콘덴서 몇 프로다 이거 계산서에 나온 거 그냥 도면에 반영해 주는 정도. 그리고 감리분도 그 계산 용량대로 콘덴서가 뭐 도면에 표기됐냐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해주시고, 또 시공사의 단점은 그냥 도면대로 그 부설 용량에 맞는 콘덴서를 갖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민감하게 좀 관련 있는 분야가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어떤 회사의 전기 안전 관리자 아니면 시설 관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 안전 관리 대행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더라도 오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콘덴서의 목적이라고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콘덴서 목적 다 알고 계시죠? 무효 전력을 보상한다. 이제 무효 전력은 좀 일을 하지 않는 전류, 유효 전력은 뭐 일을 하는 전류라고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 전력, 그러니까 불필요한 손실을 이제 보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콘덴서 이렇게 무효 전력을 보상해야 되냐면, 전력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정말 전기 안전 관리자라면 내 회사의 수용가에 뭐 부하 말단까지 콘덴서를 설치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오리지널 전기 안전 관리자죠. 그렇죠? 근데 또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 기준 진상이냐 지상 전류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서 설명드렸듯이 페널티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죠. 사업주나 이런 분들은 전기요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돈도, 관리해서 막을 수 있는 돈도 나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보상한다, 이 얘기를 그냥 글로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제가 정연평을 그렸는데, 여러분 늘 뭐 전기 기사 공부할 때나 또 혹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늘 그리고 늘 많이 메모지에 그리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이죠. 이게 전류 정연파 파형이고, 전압 파형은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뒤진 상태로 이제 정연파가 인가된다는 것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90도 차이 나는 부분이 우리가 간단하게 역률로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90% 정도 전압이 이렇게 뒤져서, 그러니까 늦은 상태로 0점에서 땅 하고 출발했는데, 전류는 0점에서 땅 출발했는데 전압은 이렇게 늦은 상태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된다. 근데 이 위상차를 어떻게 보상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이 0점이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100%점이라고 하면 1이라고 표현하면 역률 1, 역률 100%다, 역률 90%다, 역률 0.9다, 다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같이 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래야 손실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1쪽으로, 이 화살표로 했는데 이 전압을 전압 1쪽으로 맞추는 게 역률 보상하는 겁니다. 이제 무효 전력을 보상해서 이런 매끄러운 정연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역률 콘덴서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럼 과보상은 뭐냐? 과보상. 문제에서 과보상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과보상. 그럼 과보상은 뭐냐? 여기 정연파 파형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전압 파형이 전류보다 이렇게 90도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90도 앞서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주면 가장 좋은데, 또 콘덴서를 많이 보상하니까 이게 90도가 앞서서 흐릅니다. 이렇게 시작점이 틀리다고 하면, 개념 설명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이 틀리다고 하면 전원 파형이 왜곡되거나 어떤 손실이 이렇게 발생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원리로 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만약에 이렇게 진상 전류가 흘러서 위상이 앞서게 되면, 그럼 과보상해서 이렇게 위상이 앞서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기술사가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90도 위상차가 나서 정연파가 흐르는데 부하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역류를 설치해서 정연파 파형은 이 1에 근접해서 맞추는 건데, 오히려 더 과부상을 하니까, 더 많이 쓰니까, 더 콘덴서를 많이 해서 투입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위상차가 90도 앞서서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이 100%점에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뒤지거나, 오히려 설치 안 하면 뒤졌다가 뒤진 전류, 늦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앞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연파형으로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팩터 해석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사니까, 이제 또 공학도고 기술사니까 이렇게 팩터로 이제 많이 답안지에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모한 거 보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여기 보고 계시다시피 전원이 인가돼서 이 부하에 우리가 전류를, 전압이 인가되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죠, 부하에. 그래서 이제 모터도 돌고 전동기도 운전되고 뭐 전열도 쓰고 또 전등도 쓰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부하, 90도 위상차가 났을 때 부하, 이 위에 보실 때 이렇게 90도 위상차가 나서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팩터는 간단합니다. 이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90도 뒤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상차가 나서 이런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코사인 세타 위상차가, 이 코사인 세타가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지상전류로 인해서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래? 그러면 뭐 콘덴서 설치하면 뭐 보상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콘덴서는 부하와 어떻게 병렬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좀 전에 그냥 일반 부하의 전원을 인가하고 있었는데, 콘덴서의 부하를 어떻게 병렬로 연결해서 설치하니까 기존에 흘렀던 그 유도성 부하에 흘렀던 전류 팩터가 이 정도의 위상차를 나타냈다면, 콘덴서를 설치하면서 이 전류, 이 팩터 부분이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V가 1에 근접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1점으로 맞춰서 이렇게 정연파를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팩터로 표현하면, 제가 콘덴서에도 설명에도 예전에 드렸었는데, 전압 팩터 기준으로 이렇게 전류가 위상차가 나고 있는데, 지상전류 위상차가 나고 있는데, 콘덴서로 보상해서 이만큼 끌어올려서 결국에 1.1, 100%, 1, 역률 1에 근접시키는 거다. 이게 어떻다고? 이게 역률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가장 좋은 거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에서는 진상전류에 대해서 페널티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페널티 요금을 부과할 정도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벌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많이 그러니까 진상전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콘덴서를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용량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콘덴서 용량이 오버가 됐어. 그럼 전압 팩터 기준으로, 그쵸? 전압 팩터 기준, 항상 전압 팩터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지상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콘덴서로 과부하니까 이 전류 위상이 이 위로 전압 팩터 기준선 위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팩터로 표현하면 이게 진상 전류가 흐른다, 이런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것 같고, 처음 보셨을 때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부하의 전류 팩터도인데 이렇게 흘러서 위상차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해서 기존에 이렇게 위상차가 나던 거를 뭐 우리 전기기사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0.6% 손실 나는 거를 0.6% 지상인데 뭐 0.95%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0.6% 세타고, 요만큼의 세타 0.9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역률 개선입니다. 근데 계산이나
우리가 뭐 콘덴서가 과보상이 되면 이렇게 팩터 위상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과보상이 된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과보상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팩터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과보상이 이제 됐어요. 과보상이 됐습니다. 과보상이 됐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근데 가장 먼저 써줘야 되는 게 이제 페란티 현상이죠. 페란티 현상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발송배전 영역 아닌가, 이렇게 송전 솔로에서 발생되니까 발송배전 영역이 아닐까 하는데, 과보상이 나왔을 때는 항상 페란티 현상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페란티 현상은 그러니까 VS 송전단보다 이제 송전단, VR 수전단에서 수전단이 송전단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거 팩터도로 표현했는데, 이거 팩터도 이 위에 거 제가 설명드렸던 거 뭐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 팩터도에다가 그대로 엎은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팩터선을 그냥 전압 기준 원래 전류가 IR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쵸? 여기 위에 보면 전압 기준 이 부하가 있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에 대한 이 팩터도입니다. 근데 이 수전단 전압에 의한 전압 강화, 여기 I가 흘러야 되는데 전압 강화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압 강화 발생되잖아요. 전압 강화 발생되기 때문에 이 수전단 전압의 전압 강화 IR 이만큼, 이 I와 비례해서 IR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고, 또 IX 해서 이걸 팩터도 VS로 연결한 게 이게 지상 전류를 표현하는 팩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기본적인 건데, 이 VR, 우리가 전압이 공급돼서 V가 전압이 공급돼서 여기 I에 흐르는데 전압 강화가 발생되니까 이 이 원래 흘렀던 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 IR, 그리고 IX 그래서 여기는 IZ는 이게 선로입니다. 선로 IZ 꼭 표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팩터도로 표현한 게 이게 선로의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전단 전압, 이게 송전단 전압, 상대적으로 송전단 전압이 더 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지상 상태입니다. 근데 페란티 현상이 돼서 과보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제가 위에서 이 팩터도를 그렸는데요. 전압 기준,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서 이거는 뭐 0.6%다 극단적으로, 이건 안 돼. 우리가 페널티 요금 내야 돼. 0.95%까지 개선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역률 개선인데, 이게 오버되면, 콘덴서를 많이 설치해서 오버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상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팩터도에 올린 겁니다. 전압 기준, 그쵸? 여기 I, 여기 진상 전류가 흐르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I에 대한, 여기 VR에 대한 전압 강화 IR, 또 IX. 그래서 VS 송전단 전압을 연결하면 진상 전류, 페란티 현상에 의한 진상 정도의 팩터도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팩터도에 의해서 거기에서 똑같은데 여기 VR 송전단 전압에 흐르는 전압 강화, 진상일 때의 전압 강화 IR 팩터도만큼, IX 팩터도만큼, 그리고 이 부분은 IZ 선로의 임피던스인데 크게 표현 안 해주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VS 송전단 전압이 흐른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페란티 현상의 팩터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기출문제 풀이집이나 어떤 뭐 인터넷 자료라든가 논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1이라고 적고 2라고 적은 거는 상대적으로 이 VR, 그 송전단 전압이 더 높다. 그거를 이렇게 좀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림을 좀 그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못 그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상 수전단 전압, 그리고 진상일 때 수전단 전압이 더
여기 송전단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길게 그려져야죠. 여기 상대적으로 이게 길잖아요.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이 팩터들을 정확히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보상의 문제점에 가장 큰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페란티 현상이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기면 계속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페란티 현상이 어디서 발생되냐?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장거리 송전 선로입니다. 이게 케이블이 긴 경우, 그리고 이제 부하가 있는 경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분극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 콘덴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로의 충전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로에 대한 분극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이 돼서 이 C가 이 콘덴서 성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는 경우 페란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첫 번째 어디서 선로가 긴 경우. 그리고 우리 전기기사 공부하고 실무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콘덴서 충전 용량 Q는 우리는 병렬일 때 이게 우리 더해주지 않습니까? 콘덴서 이거 회로이론에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C, 이 콘덴서, 이 전력용 콘덴서, 이 C 성분, 캐패시터에 의한 성분들이 합쳐져서 용량이 합쳐져서 당연히 송전선로가 기니까 거기서 부하에 발생하는 진상용 전류까지 합쳐져서 어떻게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C 값이 계속 더해지니 충전 용량이 당연히 증가하는데 막 수용과 A 수용과 B 수용과 E 수용과 지금 대한민국 건물에 전기 안 들어가는 곳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콘덴서가 과보상돼서 한전축으로 과보상이 나간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높은 전압이 인가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널티 요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선로는 진상 무효분보다 콘덴서의 이 진상 무효 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콘덴서나 이렇게 부하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송전단이 수전단 전압보다 이제 전압이 높아진다. 이것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고 당연히 높아지니까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페란티 현상이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으로 문제가 뭐냐면 단자 전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OVR이나 이런 APFR이나 SVC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 중에 좀 넘어갔는데 여기에 우리 송전선로에 제가 그릴게요. 지금 메모할 때 안 그렸구나. 다른 걸로 색깔로 그릴까요? 좀 보기 쉬우시도록. 송전선로에 여러분 블로 리액터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 대책에 써놨는데 그림을 안 그렸어. 여기에 보면 여기 L 성분, 이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서 이 L 값이 이 C 성분을 상쇄시켜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상전류에 대한 대책, 페란티 현상에 대한 대책이 여기 다시 쓰시면 블로 리액터입니다.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리액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L 성분이 이 C 성분을 상쇄해서 그냥 0값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보상을 어떻게 보상한다. 여기에 설치하는 게 블로 리액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실 증가인데요. 손실 증가입니다. 손실 증가. 과보상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페란티 현상 때문에 단자 전압이 상승하고, 그렇죠? 또 손실이 발생된대요. 그럼 왜 손실이 발생되냐? 그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 손실 PL은 KI 제곱, 전류의 제곱분의 R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자승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자승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저희 예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뭐 자승 그러는데 저희는 제곱이라고 배웠어요. K 곱하기 전류 제곱분의 R에서, 그쵸? 이거를 I를 다시 풀었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루트 3 VI 코사인,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아닙니까? P. 그 다음에 R 값. 근데 요 공식에서 우리가 역률 부분과 손실 부분만 따로 뺀다면, 그쵸? 역률 부분과 손실 부분만 따로 뺀다면, 역률이 감소하면
역률이 감소하면 손실이 증가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아, 근데 야, 진상이면 뭐 코사인 세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죠. 아, 이게 제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이렇게 메모로 표현한 겁니다. 시계, 여러분 시계 생각하세요. 시계. 우리 아날로그 시계 그 12시인데 초점이 12시인데 이거를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1.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진상이고, 그렇죠? 이게 역률계, 여러분 아날로그 역률계 그 전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수용과에 아날로그 역률계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한전 파워 플래너를 통해서 각 수용가에 수용가 수용가 고객 번호하고 그러니까 비밀번호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그 역률이나 사용량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한전 파워 플래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수전실에 있는 거 보시면 바늘이 지침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지상입니다. 근데 또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진상됐다고 하죠. 이것도 0.08%고 지상으로 넘어갔을 때도 0.08%입니다. 결국에 1값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차이에서 한전은 90% 미만으로 어떻게 진상이 되면 0.5%당 그 페널티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상돼도 기울어져 있다. 결국에 값은 0.8에 있던 지상에 0.8에 있던 값이 어떻게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실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손실이 증가되고요. 두 번째에 고조파 왜곡이 되고 고조파 왜곡 부분과 이 고조파 용량성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면 강의가 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지금 30분 가까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강의 개념 영상 1편을 마치고 또 2편에 이어서 개념 영상을 설명드리고 3편에 마지막으로 서브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브노트를 이해하시는 게 엄청 여러분들이 빨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를 좀 요약해 드리면 1편 개념 설명 영상입니다. 1편 개념 설명 영상인데요. 콘덴서 과보상 문제 및 대책에 대한 개념. 콘덴서의 목적이 뭐냐? 무효전력을 보상한다. 그리고 기준은 한국전력에 의해서 진상과 지상 무효전력을 관리되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나서 운전되면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연파를 이런 식으로 팩터들을 표현했고, 이제 이해하셨죠? 이 팩터들을 그린 게 결국에 이 페널티 현상의 팩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라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압 팩터 기준으로 전류가 어느에 흐르고 있냐, 이것을 1에 근접하는 게 역률 개선이고, 과보상 했더니 전압 팩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것을 우리가 페널티 현상에 대한 뭐 교재나 어떤 기본서나 우리 대학 교재나 어떤 공고 교재 다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현상이 왜 발생되며 이 콘덴서의 충전 전류가 우리가 회로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합쳐져서 충전 용량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페널티 현상이 생기고, 이걸 페널티 현상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단자 전압이나 높은 전압이 인가된다. 그래서 이걸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서 이 L 값으로 이 C 값을 어떻게 상쇄해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 극단적으로 0값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데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거고, 손실 증가도 결국에 손실 부분은 역률에 반비례하는데 진상이라고 해서 뭐 역률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시계로 계산하면 시계 바늘이 오른쪽에 있으면 0.8%이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진상적으로 흘러도 똑같이 0.8%로 가리키고 있다면 여기 0.8%, 그러니까 더 낮아지면 여기 0.6%겠죠. 더 바늘이 이쪽으로 기울면 더 진상돼서 0.6%, 그러니까 역률이 낮아지면 이건 낮아지는 과부상, 이거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시계 이런 개념으로, 아날로그 개념으로. 그래서 손실이 낮아지면, 손실이 코사인이, 그 역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어떻게 증가한다. 이것을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념 영상 설명드렸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그리고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이제 틀린 부분이나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뭐 언제든지 제 거 블로그나 이메일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공개 오픈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 안 하셨다면 또 구독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만약에 이 동영상들이, 이제까지 봐온 동영상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같이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합격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